이어서 명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출생지는 남궁과 황주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심청이 출생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 정작 심청전의 배경지가 남군 또는 황주라고 하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생지라고 주장하는 곳을 지도로 확인해 보면 전남 곡성, 전북 부안, 충남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인당수라고 하는 곳은 변산반도 기준으로 약 230km 북쪽에 있는 백령도가 있죠. 그러나 심청전 첫 줄에 송나라 말년에 황주 도화동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것을 근거로 그동안 황해도 황주라고 주장하는 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황해도 황주를 배경으로 했다면 시대 배경을 송나라를 하지 않고 고려 또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혹시 그동안 학계에서 자주 사용했던 해석 방법과 같이 조선이 사대를 하다 보니 지명과 무관하게 시대 배경은 송나라 연호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여지를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황주와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면 한반도하고 대륙에서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한반도는 황해도 황주군이 있습니다. 평양시 남방에 있죠. 신정 동국여지 승남 제41권의 비고편 내용에서 순조 때 황강연으로 강등했다라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동국여지 승남의 비고의 출처는 문헌비고인데요. 이 문헌비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08년도까지 제작 가능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해보니 대부분 친일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총리는 이완용이었고요. 주목해야 될 점은 1908년도에 제작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전이라고 생각하는 삼국 사기를 포함해서 고려 이전의 역사, 조선 역사 등등은 일제가 실제적으로 조선의 영향력을 미쳤던 1900년대를 전후해서 1915년까지 대부분 재가능, 복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과 관련된 기록은 현재의 그 허북성, 황강이 과거에 황주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요. 황강으로 바뀐 시기가 중화민국 성립 시기, 그러니까 1911년이 되겠죠. 1911년도에 황주가 황강연으로 개칭되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한반도와 대륙이 공간적으로 상당히 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시기에 황주가 동시에 황강연으로 개칭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심청전의 황주는 어디일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경판본에는 남군이라고 했는데 남군은 관우가 있었던 현 허북성 형주로 황주를 포괄한 지역이죠. 결국 완판본의 지명과 경판본의 지명이 모두 장강을 끼고 있는 허북성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군의 중심 지역은 이곳 티영주, 강릉입니다. 그리고 황강의 위치는 바로 무안 동쪽이 되겠죠. 그럼 심청전에 등장하는 지명을 따라가 보면서 심청전의 배경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황주 땅 도화동에 한소경이 살았는데 성은 심가요, 이름은 학규라. 황강은 무안 동남쪽 60km 지점에 있고요. 이 도화동이라는 지명은 황강 시내에서 약 2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결정적으로 심청이 동선에 등장하는 호남성 무릉지역과 무려 480km 떨어져 있는 거리여서 심청전이 실제 사건의 배경으로 쓰여졌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겠다. 무릉에 내가 있고 도화동에 내가 나니. 무릉이란 지명은 한고주 유방 때 붙여진 지명인데요. 현재 상덕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덕시 바로 오른쪽에 보면 무릉촌이라는 지명이 현재도 남아 있고요. 또 그 서쪽으로 가보면 도화동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리를 감안해 볼 때, 그리고 무릉도원이라는 상징성을 동시에 감안해 볼 때, 심청전의 배경지인 도화동, 심청의 출생지로 비정할 수 있는 도화동은 호북성보다는 이 상덕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면 상덕시, 옛 무릉군에 있는 무릉촌과 도화동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동종호의 물길을 따라서 무역선이 진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현재 지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역은 대륙과 한반도를 통틀어 무릉도원이라는 지명에 가장 어울리는 지형, 기후 조건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현재도 중국을 대표하는 도화원 풍경구 등이 있고 무릉산맥을 비롯해서 무릉지명이 산재한 곳이기도 합니다.